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직행동론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행동의 개요다라는 부분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조직행동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이론들의 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 이론 자체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라는 게 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조직 자체의 개념 정의를 책을 통해서 잠깐만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거기 붉은 글씨로 나와 있는 그 부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을 상호작용시키는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한 사람들, 여러한 기계들, 그리고 여러한 기술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이해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다양한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이라는 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위 시스템들을 내 의도대로 조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곧 조직 이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우, 맑고요. 네. 되게 이상해. 타이머 맞추셨죠? 네. 네, 제가 다시 큐사인 드릴게요. 하이, 하이, 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격적으로 조직행동 개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울 조직행동론이라는 거는요, 조직 내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 자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이론들의 집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 조직행동론이라는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조직이라는 큰 틀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들의 행위 자체를 어떻게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올바른 행위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조직 자체의 정의와 조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사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직이라는 것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요.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들 간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혼자서 일을 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비용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물건을 100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물건 100개를 만들면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이 모자라서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우리 으쌰으쌰 물건 100개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힘들이 합쳐져서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그 100개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업원들 간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그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조직의 개념 정의 자체를 보시면 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립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의 정의를 통해서 그 특징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조직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조직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 하에서 건전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공동의 목적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필수적으로 조직 자체가 갖추어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는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또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직이다라는 그 이름 하에 모였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 자체가 없다면 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를 맺을 이유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조직의 필수 조건, 그것이 바로 공동의 목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직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 그 자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들이 또 존재하기는 해요. 예를 들면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도 중요하지만 이 조직 자체가 산출해내는 산출물 자체가 환경 자체가 원하는 산출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그 산출물 자체를 계속 소비를 해줘서 우리에게 계속적인 자원, 즉 투입물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야지만 우리 조직이 존속을 해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투입, 변환 과정, 그리고 변환 과정이라는 것은 조직 내부 종업원들 간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입, 변환 과정, 그리고 산출물이라는 이 일련의 시스템적 구조화에서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환경 안에서 생존을 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존재가 역시나 조직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직이라는 것의 정의와 특징을 저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럼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은 이 조직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학문이냐에 대해서 먼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조직이라는 전체의 구성체를 만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조직의 목적, 즉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하는데 나는 우리 회사에 가서 우리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 회사에 가면 그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에 출근하면 오늘은 왠지 일하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이 되면 우리 괜히 동료들하고 나가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동료들하고 나가서 뭐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계속 카카오톡 같은 그런 SNS라는 것을 업무 시간 안에 계속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동료와 잡담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회사의 비품 예를 들면 볼펜이나 메모지 같은 것 아무 생각 없이 내 가방에 넣어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분명히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에 속해 있는 인간들인데 그 인간들이 때로는 공동의 목적 말고 다른 데에 눈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이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들이 조직의 목적, 공동의 목적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학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행동론은 행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자,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행동 자체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위로 변화 또는 통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행동론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종업원의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조직 내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종업원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분명히 나에게 할당된 과업이라는 것이 있고 그 과업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 개인적으로 행하는 행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우리 회사의 부서 안에 속해 있는 부서원으로서 또는 내가 어떤 집단 안에 속해 있는 집단 구성원으로서 나타내는 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집단 수준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혼자 개인 수준의 행위나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부서나 아니면 팀, 집단 내에서의 행위 말고 우리 전체 조직, 즉 특정 기업 안에 있는 구성원인 나로서 나타내는 행위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또 조직 수준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좀 가볍게 도식화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은 행위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행위는 자, 종업원 개인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있고 그리고 이 종업원 자체가 부서나 집단 그리고 팀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집단 수준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어느 특정 기업인 으로서 아니면 우리 조직 전체 내에 속해 있는 특정 조직의 종업원으로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조직 수준의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수준별 행위를 수준별
죄송합니다. 자,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이 세 가지 수준에서의 행위 자체를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조직 행동론이 됩니다. 그럼 이 행위를 대체 왜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조직 행동론은요, 이 행위 자체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동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행위 자체를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의 목적이라는 것은 대체 뭐가 있을 것이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조직은요, 먼저 첫 번째, 물건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즉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 자체를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만들기를 원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자, 생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종업원들 자체가 모여서 조직이 된 거기 때문에 조직원 하나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만족이라는 걸 느껴야지만 조직 전체를 위한 성과 달성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직의 목적 두 번째로는 자, 직무나 아니면 조직 자체에 대한 만족 또는 저희가 이제 조직 몰입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내서 볼 수가 있는데 직무 만족이나 조직 몰입이라는 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또 하나 조직의 목적이 될 겁니다. 조직은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하나의 사회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 종업원들의 이런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한 조직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들의 행위 자체를 한번 볼까요? 종업원 자체의 행위. 자, 이들이 결근을 적게 하고 또 이직이라는 것을 적게 하는 건 역시도 조직이 달성해야 되는 목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업원들 자체가 결근이 잦다 또는 한번 뽑아놓은 종업원들이 자꾸 이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사를 해서 다른 경쟁 기업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면 내가 이 종업원들을 뽑기 위해서 모집과 선발에 들였던 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비용 자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 종업원들을 내보낸 게 돼요. 게다가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던 종업원이 경쟁사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목적은 크게 나눠본다면 대표적으로 생산성 또는 성과 자체의 향상과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는 조직 몰입의 증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조직 구성원들의 결근이나 이직률 자체의 감소 등등이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게 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종업원, 그리고 이 개개인의 종업원들은 분명히 집단이라는 걸 이루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모든 회사에는 부서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집단 내에서 부서원으로서 팀원으로서 그 종업원이 나타내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나타나는 행위, 이 행위 자체를 연구하여서 바람직한 행위, 즉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만들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식이 이제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수준의 행위나 집단 수준 행위, 조직 수준의 행위 자체를 뭐 하는 건가요?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행위로 변화시키기 위한, 즉 나의 의도대로 우리 종업원들이 혼자 있을 때 집단이나 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그룹 또는 우리 기업, 우리 조직 자체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바람직한 행위를 하도록, 나의 의도대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것을 저희가 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의 행위 자체를 조직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변화 또는 통제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 방식이 바로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 행위 자체, 그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업원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 종업원이 어떤 부서나 팀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로 종업원이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 자체에 과학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뜻이냐면, 자, 첫 번째, 대체 우리 종업원들이 조직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자체를 밝혀낸 다음에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 다음에 그 행위 자체를 대체 왜 하는지를 설명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설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자, 원인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유를 찾고 나면 대체 이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어느 부분에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이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 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결과적 측면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체를 뭐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하는지,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그래서 이 행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한 뒤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바람직한 행위로 변화 또는 통제를 시키려는 이 시도 자체가 과학적 접근이다 또는 학문적 접근이다. 조직 행동론 그 자체다라고 정의를 좀 내리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조직 행동론이라는 것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조직 내 종업원들의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의 행위 자체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다. 학문적 체계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건 가장 큰 그림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개인 수준의 행위 자체, 집단 수준의 행위 자체, 조직 수준의 행위 자체 세 가지 수준으로 저희가 나눠서 하나하나의 그 접근을 조금 해봐야 되는데 개인 수준의 행위라는 건 대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조직 안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저의 성격이나 아니면 저의 능력 수준이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나의 동기부여 수준이나 아니면 나의 뭐가 되겠어요? 뭐 스트레스 정도나 이러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자기가 혼자 작업을 수행할 때 그대로 직접적인 행위의 원인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 조직행동론의 첫 단계에서는 개인 수준에서의 행위를 먼저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와 여러 명이 있을 때 여러분 성격대로나 아니면 여러분 가치관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그대로 모든 행위를 그냥 하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집단 안에 들어가면 타인과의 관계라는 걸 맺기 시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는 나의 성격머리대로 아니면 나의 가치관대로, 나의 스트레스, 나의 감정 상태대로 이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심리를 그대로 행위로 표출을 해내기가 어렵게 돼요. 단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이 집단 안에서의 나의 체면 때문에 아니면 이 집단 안에서 내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그런 집단 역학적인 요소들, 즉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내 심리 그대로 행위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 수준의 행위를 연구하고 나서 저희는 반드시 개인 수준 행위의 연구와는 별도로 이 개인 종업원이 집단이나 팀 안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행위가 달라질까를 별도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소규모적인 집단 안에서의 행위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가장 큰 수준에서의 행위는 뭐냐? 조직 수준의 행위인데 이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아주 소규모적인 부서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직,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기업 안에 속해 있는 종업원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 아니면 이런 가치관을 지향해야 돼? 라는 하나의 공통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특정 기업인,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땡땡맨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의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제일주의를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최고가 되려고 노력한다든지 굉장히 경쟁적이라든지 하는 그런 특정 이미지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왜 생겼느냐? 그 기업 안에 있는 그 특정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내는, 즉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의 종업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 특성이 그 기업의 이미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조직 수준의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연구를 하느냐? 왜 특정 조직 안에 있는 전체 종업원들은 유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 이유는 그 유사한 가치관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그 체계에서 그 생각에서 조직 수준의 행위에서는 저희가 조직 문화라는 그 특정 조직 구성원들, 즉 특정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자체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은 그러한 공통적인 행위나 아니면 그 조직 자체의 정신에 따른 하나의 행위가 반응으로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 조직 구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의 정도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직무나 과업의 수준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직 자체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조직 시스템 안에서의 개인 구성원의 행위는 또다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직 수준의 행위라는 것을 연구를 하게 돼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종업원 개인 수준에서의 행위를 먼저 연구를 하는 거고, 그 개인 수준의 행위 자체의 연구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 집단 역학적인 요소들, 즉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개인의 행위 자체가 다시 압력을 받아서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개인이
특정 조직의 종업원으로 포함이 돼 있을 때 어떻게 또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지를 저희가 별도로 수준별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개인 수준의 행위를 먼저 한번 여기 박스에 넣어놓고 상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 수준의 행위라는 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수준의 행위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외향적인 성격이냐 내향적인 성격이냐에 따라서 다른 종업원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고 그러한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 대한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를 수행했을 때 성과 수준도 분명히 달라질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들은 어떤 성격들이 있고 그 성격들이 어떻게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 성격에 따른 행위가 어떻게 여기 조직의 결과적 측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이 자체를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격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 행위가 또 나오기만 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 행위가 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 상태예요. 자, 감정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스트레스다라고 해서 처리가 좀 될 겁니다. 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하고 내가 이 조직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얼마나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개인 종업원의 행위는 역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 특히나 부정적 감정의 한 형태인 이 스트레스 수준이 어떻게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조직의 목적 달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자체를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하나 더 고민을 해본다면 태도일 거예요. 우리 종업원들 자체가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도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자체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직무가 너무나 싫다. 내가 지금 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바람직한 행위가 나오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자, 이 태도와 관련하여 우리 종업원들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여서 개인 수준 행위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 조직 목적 달성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체를 저희가 연구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지금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느냐. 동기부여는 스스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런 바람직한 행위를 스스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도 이 개인의 조직 내 행위는 분명히 또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더 본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이에요. 어떠한 행위를 배웠느냐에 따라서 조직 안에 있는 개인 구성원들의 행위는 또다시 달라질 거는 뭐 자명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개인 수준에서의 행위 연구다라고 한다면 저 성격과 가치, 스트레스, 직무 만족, 동기부여, 학습이라는 각각의 챕터별로 나누어서 저 각각의 변수들이 어떻게 개인 종업원의, 개인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관계를 살펴보고 저 관계를 통해서 조직의 목적 달성이라는 이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 수준의 행위예요. 자, 그러면 집단 수준의 행위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느냐 좀 더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집단 수준의 행위라는 것은 용어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집단 수준 행위라고 하면 집단 그 자체가 뭔가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 종업원이 집단 안에 있을 때 어떤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연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집단 수준의 행위는 저희 교재에는 없지만 가장 기본 전제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 이때부터는 개인 종업원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 능력 아니면 자기가 배운 내용 그대로 행위에 반영을 하기보다는 이 집단 역학이라는 것의 역학적 요소라는 것에 행위가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 역학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관계 하에서 내 행위가 뭐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개인이 자기 성격머리대로, 자기 가치대로, 자기 능력대로 마음대로 행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집단 역학적인 요소나 압력에 의해서 개인의 행위가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개인 수준의 행위와 별도로 집단 수준의 행위를 다시 연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분명히 시너지가 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10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몇 날 며칠, 즉 뭐 6달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즉
총 100명의 사람과 100개의 물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한 달 안에도 그 업무는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 사람들이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일단 시너지라는 것이 나게 되고 이 시너지가 나는 그 시너지가 나는 그 역학적인 관계 하에서는 그 개인 종업원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연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팀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집단이라는 것과 팀이라는 건 좀 다른 경우이긴 한데요. 이 팀 자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 집단으로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 자체는 시너지 때문이고 이 시너지 자체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직의 목적 달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이 되느냐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단 수준에서의 연구로는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이 또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리더십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적 아니면 그러니까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스스로 그러한 노력을 유발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유발시키고 유지시킨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으쌰으쌰 영향력을 끼쳐주면서 끌고 가야 줄 필요가 좀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단 안에서 누군가가 집단 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조직의 목적, 집단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라는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아니면 가운데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를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형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즉 리더가 있다면 이 집단 내에서 종업원들의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집단 수준의 행위에서는 저희가 팀과 리더십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 한번 볼까요? 자,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는 자,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는 선생님, 네, 그 조직 그 부분 방금 쓴 거 지워주시고 네, 그 자리에 서서 음, 아무 연습된 것처럼 네, 시작하시는 걸로 할게요. 네. 드릴게요. 하이, 큐. 네.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는 이거예요. 특정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특정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있고 또 조직이 의도한 행위 자체를 하는 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기업 안에 있는 종업원들은 특정 상황이 왔을 때 굉장히 비슷한 반응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기업에 다니는 분들을 보면은 그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옷 스타일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뭐 파란색 셔츠를 즐겨 입는다든지 파란색 셔츠에 면바지나 아니면 정장바지라는 형태로 약간 좀 캐주얼틱한 정장 이런 것들을 많이 입는다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쓰고 다니는 안경 자체도 뭔가 되게 동그래가지고 이런 뿔테 안경을 쓴다든지 하는 형태로 조금 뭔가 특정 기업에 있는 분들이 되게 외모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옷차림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말투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지향하는 뭔가 성향 자체가 비슷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수준의 행위를 연구하는 이유는 첫 번째, 특정 조직의 전체 구성원들의 행위가 굉장히 유사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 특정 조직의 전체 종업원들 자체의 행위를 바람직한 행위로 하기 위한 통제 또는 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특정 조직 안에 있는 전체 구성원들은 동일한 가치관, 유사한 가치관 자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유사한 가치관을 갖게 되면 당연히 가치관에 따른 행위를 하는 거니까 유사한 행위 자체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 전체 종업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유사한 가치관, 즉 조직 문화라는 것을 중요한 테마로 놓고 연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어떠한 가치관 자체를 전체 종업원들이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행위 자체, 즉 우리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만한 행위 자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 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여기 조직의 목적 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관을 전체 조직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유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다음 두 번째로는 조직의 구조예요. 자, 여기는요. 내가 맡고 있는 직무가 대체 무엇인지, 과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이라는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구조화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전반적인 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되는 전체 종업원들의 행위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행위 자체, 즉 내가 의도한 행위 그 자체가
그 행위 그 자체를 전체 종업원들이 하게 만들려면 이 틀이라는 것,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편이에요. 조직 수준의 행위라는 것은 이제 종업원 혼자 했을 때, 종업원이 팀이나 부서 안에 있을 때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전체 종업원들 자체에 대한 행위를 연구를 하는 것이다. 우리 전체 종업원들이 어떻게 이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행위를 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먼저 첫 번째, 정신머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된다? 우리 조직의 몸뚱아리예요. 어떠한 틀 안에서 어떠한 정신머리를 가지고 우리 전체 종업원들의 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여기 조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 연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조직 행동론에서 개인 수준, 집단 수준, 그리고 조직 수준 세 가지 수준에서 연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조금 우리 교재를 잠깐만 보시면요. 조직 행동론의 개요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행동론의 개념을 한번 먼저 보시면 여기는 조직 내 개인, 집단, 그리고 조직 차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구성원의 조직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개인, 집단, 조직 차원의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자,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과학적 접근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성과를 높이고, 즉 여기 나와 있는 생산성이나 성과 향상, 그리고 종업원의 직장 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하죠. 내가 얼마큼 맡고 있는 직무에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 자체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몰입하고 일체감을 느끼는지, 이러한 측면에서의 그 내용들을 조직 생활의 질과 연관지어서 좀 보시면은 이런 추상적인 단어가 구체화가 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조직행동론의 연구 대상 및 분석 수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행동론의 연구 대상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성, 아니면 근무 태도, 아니면 종업원의 성과 수준과 같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결과적 변수를 결정하는 다양한 변수가 조직행동론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걸 조금 그 학문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결과적인 상태는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이걸 저희가 종속 변수라고 하고요. 이 종속 변수 자체, 즉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보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원인 변수들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자, 조직행동론의 그런 원인 변수는 뭐가 됩니까? 즉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에서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변수들 자체가 이제 원인 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직행동론의 연구 대상은 이 조직행동론 전체 체계에서의 종속 변수와 원인 변수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직행동론은 개인 수준, 집단 수준, 조직 수준 세 가지 수준에서 저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세 가지 수준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인간 행동을 뭐 한다고 했죠? 설명, 왜 그러한 행위를 조직 안에서 나타내는가, 그러한 행위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측이라는 것을 하려는 것이 조직행동론의 목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설명 예측을 통해서 궁극적인 정말 조직행동론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통제예요. 내가 의도한 행위 자체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왜 하는지,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건지를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고, 나한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면 계속하도록, 나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도록 해야 되거든요. 내 의도대로 타인의 행위를 바꾸는 것을 저희가 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행동론의 목적으로, 행동론의 목적으로 설명, 예측, 통제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행동론 개요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직행동론의 이론적인 전개 과정, 발전사 자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